안녕하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드리는 다시 이슬입니다. 이번에도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느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날의 정식은 달걀 2개, 베이컨, 해시 브라운과 토스트로 가격은 1달러 99센트였다. 괜찮군요. 아내가 말했다. 하지만 달걀은 싫어요. 그럼 별도 주문이 되니까 2달러 95센트를 내셔야 합니다. 그 웨이터가 아내에게 일러주었다. 달걀을 먹지 않는다고 돈을 더 내라는 뜻인가요? 아내가 못 믿겠다는 듯 되물었다. 그러면 난 그냥 정식으로 할 거예요. 달걀은 어떻게 해서 드시겠습니까? 날걸로 껍질째 줘요. 아내가 대꾸했다. 아내는 달걀 2개를 집으로 가져왔다. RJ 새로 나온 샴푸를 처음 써본 뒤에 친구의 아버지가 제조회사에 열렬한 찬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몇 주일 후 그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관 한복판에 커다란 종이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그 회사에서 만든 숱한 제품의 견본들이 들어있었다. 비누 치약 세제와 종이 제품들이었다. 자, 어떠세요? 친구의 어머니가 싱글벙글 웃으며 물었다. 다음에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에 편지를 써야겠는걸? KMP 알래스카의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가 장시간 지체하고 있는 동안 내 친구가 무릎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아지한테 운동을 좀 시키기로 했다. 친구는 강아지를 내려놓고 걷기 시작했다. 잔뜩 들뜬 강아지가 쉬지 않고 지서대며 친구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다. 그때 어느 승객이 내 친구를 보고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전지를 얼마나 자주 갈아 끼워야 합니까? BM 가족을 만나러 킨자스주에 있는 작은 고향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다가 나는 고향 동네가 많이 변한 데에 놀랐다. 그러다 식료품 가게 앞에 손으로 써붙인 광고를 보고서야 옛날의 가치관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는 물론 달걀도 받습니다. JT 어느 안개 낀 아침에 오빠가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가 조깅을 하는 여자에게 들이받쳐 나동그라졌다. 둘이 일어나자 그 여자가 말했다. 죄송해요. 안개가 지독하다 보니 댁이 벌써 2번째 충돌하는 분이에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오빠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나가더니 그 여자의 양손에다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오빠가 딸이 신던 낡은 슬리퍼에서 뜯어다 준 방울을 딸랑거리며 VG 30대 중반인 내 친구 내외가 결혼 15주년을 기념하고자 외식을 하러 갔다. 샴페인을 마시다가 그들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70대로 보이는 노부부 간에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았다. 그 부부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반한 친구 내외는 자기들은 결혼을 한 지 겨우 15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고는 두 노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지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그 대답을 들으면 압도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때 할아버지의 대답이 들렸다. 실은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꼭 일주일이 되는 날이라
축배를 들고 있는 중이라오. PCK. 짧은 글입니다. 중년이란 머리에는 가 하는데 몸은 안 돼 하는 나이이다. OCC. 어리석은 것이 어리숙한 것이 현명할 때도 있다. 주디스 비어스트. 선뜻 기회를 잡으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성원을 보내자. 내 친구 낸시 생각이 난다. 자기 아들이 소년 야구단 티셔츠를 입고 야구모를 쓴 채 땀이 벤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움켜쥐고는 타석에 들어가서 투수를 노려보고 있다. 소프트볼 시합이 있을 때마다 늘 그렇지만 낸시는 첫 투구에는 너무 빨리 방망이를 휘두르고 둘째 투구에서는 너무 늦게 휘두르고 세 번째마저 방망이질을 해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만다. 낸시는 자기 직장에 소프트볼 팀이 있어 소프트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운동신경은 무디지만 동료들 성화에 못 이겨 경기에 참여해 오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보임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낸시의 얘기로는 직장 동료들이 자기의 엉성한 플레이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해보려고 애쓰는 점을 높이 사준다는 것이다. 동료들은 낸시의 방망이가 실제로 공에 닿기만 해도 낸시를 올해의 최우수 기능 향상 선수로 뽑아주겠노라고 한다. 낸시는 또 미숙한 일을 해보는 데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나는 낸시와 같은 사람. 가끔씩 스스로 남의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그거 어때? 하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백핸드와 포핸드도 제대로 연습하지 않은 채 테니스 코트에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발도 못 맞추는 서투른 솜씨로 사교춤을 추겠다고 무도장에 나선다. 또한 스키를 신고서 무릎도 제대로 굽히지 못하고 두 발을 알맞은 간격에 놓지도 못하면서 스키장으로 나간다. 할인 요금으로 10일간 프랑스 관광여행에 나선 에밀리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에밀리는 불어 실력이 진짜 형편없는데 파리 사람들이 불어를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을 몹시 경멸한다는 말을 듣고도 박물관에서든 카페에서든 상젤리제 거리에서든 닥치는 대로 아무에게나 불어로 말을 걸었다. 상대방이 몹시 움찔하거나 비웃음을 던져도 전혀 위축하지 않고 믿을지는 몰라도 에밀리가 프랑스 사람한테 불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불어를 아느냐고 물었을 정도임에도 에밀리는 결코 기가 꺾이지 않았다.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에밀리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프랑스 사람들은 에밀리가 잘못 쓴 가정법에 처음에는 기겁을 했지만 대부분 그의 명랑한 태도와 재치에 경탄하고 또 열심히 시도해 보려는 노력을 좋아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밀리나 스스로 남의 웃음거리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격려를 보낼 수밖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술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간에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비록 배우기 어려울지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아주 좋은 애로 내 친구 앨리슨을 들 수 있는데 우리는 한동안 그를 숲속의 바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집안에 처박혀 있기를 좋아하는 타입의 앨리스는 그 점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심한 폴과 결혼한 후 아이들에게 또는 자신에게 야외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 7살과 9살이 된 30대 초반에 아이들을 이끌고 대자연의 품으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폴은 언제나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며 전송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제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산림 감시원에게 말해 찾으러 보내겠노라고 말하곤 했다. 아내와 아이들은 언제나 무사히 돌아오곤 했지만 그때마다 벌레에 수없이 물린 얘기며 비가 새는 텐트 얘기 따위 야외에서 생활하면서 당한
온갖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보따리 안고 오기가 일쑤였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앨리스는 꽤 유명한 야영 전문가가 되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숲에서 기꺼이 어리석은 시행착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나아가서는 최근 가슴에 십자가를 그으며 행사는 면하게 해주십사고 캠핑 여행을 같이 가기로 약속한 남편의 인생까지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앨리슨이나 폴과는 달리 초심자가 되는 게 싫어서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잠시라도 어릿광대로 보이기 싫어서 선택의 폭을 좁히고 즐거움을 줄이고 생활을 위축시키고 있다. 나는 몇 년 전 남자 의사들 틈에 끼어 1년의 심리학 강의를 들었다. 강의 내용에 대한 의문도 많았고 내세우고 싶은 의견도 많았지만 수업이 끝날 때까지 참았다가 선생님께 살며시 다가가 조용히 물어보곤 했다. 아주 무식함을 드러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터놓고 말해서 내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다행히 한 동료가 나에게 강의실에서의 토론에 참여하라고 권유해서 나는 내 스스로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나는 실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곳에서 좀 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22세 때 나의 친구 다이앤이 찾아와서 유명한 코파카바나 나이트클럽 합창단원 공모에 응모해보자는 얼토당토 않는 제안을 했다. 사실 우리는 둘 다 쇼무데이 춤에는 전혀 재능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앤은 그냥 장난삼아서 반바지와 금은 스타킹 차림으로 신문에 난 합창단원 모집 광고에 응해보자고 우기는 것이었다. 다이앤의 성화에 못 이겨 반바지와 금은 스타킹 차림을 하고 함께 택시를 탔으나 나이트클럽 문 앞에 도착하자 나는 완전히 자신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다이앤은 안으로 들어가 합창단에 지원한 다른 아가씨들 틈속에 끼었다. 그 애는 서투른 솜씨로 춤을 추면서 두 곡목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까불어댔는데 합창단장이 이제 됐어요. 집에 가봐요. 안녕 하고 말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 애는 코파카바나 나이트클럽의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고 흐뭇한 추억으로 회상하며 깔깔대곤 한다. 반대로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도 나는 코파카바나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자신을 잃었던 일을 기억하며 그때 한번 노래나 해보는 건데 하고 후회한다. 우리는 남에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생긴 후회스러운 감정이야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현명하지 않다는 프랑스 격언을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짧은 글입니다. 축제 없는 인생이란 묵을 곳 없는 긴 여로와 같다. 데모크리투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